한국인들의 거의 절반이 당뇨와 당뇨 전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 수치인데요. 무려 51%가 이 당뇨 전 단계를 포함한 당뇨 인구예요. 당뇨 전 단계는 언제든지 방치하면 당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한동안 빵을 너무 좋아하고 과자도 너무 좋아해서 이 탄수화물 중독증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탄수화물 중독증이 일어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고 있는 뱃살이 빨리 찌는 거, 그리고 고지혈증, 지방간,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이제 저혈당과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원래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정제 탄수화물이죠. 현미가 아닌 흰쌀밥, 통밀이 아닌 일반 밀,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식사를 하게 되면 인체에서 이 분해 속도가 워낙 빨라서 굉장히 빠르게 혈당이 상승합니다. 한마디로 고혈당이 됩니다. 자, 인체는 지나치게 고혈당이 돼도 저혈당이 돼도 좋지 않아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혈당을 지켜줘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가공한 쌀과 밀은 혈당을 빨리 올려서 몸에서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또 빠르게 분비를 하게 합니다. 인슐린은 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입니다. 당을 필요한 곳에, 뇌에도 신경세포에도 근육에도 곳곳에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고혈당이 되면 혈당을 또 빨리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오면서 또 혈당을 훅 떨어뜨리게 됩니다. 무조건 빠르게 일어나는 변화는 좋지 않아요. 인체는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혈당은 빠르게 저혈당을 또 혈당을 툭 떨어뜨리면서, 자, 이 당분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느냐, 필요한 곳에 천천히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간으로 빨리 보냅니다. 간에서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지방으로 서서히 바뀌어 버립니다. 필요할 때 원래 간에서는 다시 포도당으로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필요할 때라는 것은 탄수화물 먹지 않을 때 끄집어내겠죠. 그런데 매일 자주 흰쌀밥, 빵, 과자, 케이크, 도너츠, 라면, 국수, 우동, 우리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먹다 보면 간에서는 계속 이 당분이 쌓여서 지방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혈중에도 이 당분이 떠돌아다니면서 지방으로 바뀐 고지혈증으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일단 쌓아놓기가 쉬운 것이 또 피하지방이죠. 뱃살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슐린을 계속 자극하는 정제 탄수화물 식사를 계속 반복하게 되다 보면 이제 몸은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상당한 또 불편을 느끼게 돼요. 인슐린이 나오지만 당을 알아보지 못하고 운반시키지 못하는 인슐린의 저항이 생겼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자, 이게 또 계속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인슐린을 만드는 곳,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인데요. 이 췌장이 지치게 돼요. 자, 췌장은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들기도,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소화 효소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췌장은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수시로 단 거 먹고 정제 탄수화물 계속 먹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췌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을 결국 만들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당을 운반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래서 당이 운반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기전이 잘 이해가 되셨죠? 네, 고지혈증, 지방간, 그다음에 저혈당, 당뇨병 모두 다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는 이제 혈관 자체가 고혈당으로 늘 가득 차 있어서, 당분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모세혈관까지 영양소를 보내주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미세한 모세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또 세포 괴사가 일어나고, 또 눈도 미세한 이 모세혈관들이 있잖아요. 이 망막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혈관 질환으로 2차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죠. 또 최근은 인슐린 저항성과 치매, 알츠하이머도 연결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온몸에 아주 큰 질병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은 조기
사이에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췌장에 과부하를 주기 전까지. 특히 만약에 지금 내가 당 떨어졌어 하면서 단계 땡기는 분들 계시죠? 사탕, 뭐 초콜릿 좀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당 충전해야 돼 하면서 이제 아주 달달한 뭐 커피 같은 거나 달달한 뭐 빵이나 음료수 찾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때 반드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 전 단계이거든요. 인체는 적당한 혈당이 원래 늘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혈당도 겪어보고 당 떨어졌어 막 허기진 거 이런 거 겪어봤는데 안전하게 이제 안전한 식사를 한 뒤에는 혈당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 한 끼 두 끼를 굶어도 뭐 당 떨어졌어 어지러워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당 떨어졌다 어지럽다를 느끼는 분들은 빠르게 당뇨 전 단계로 지금 갈 수 있는 신호구나 또는 당뇨 전 단계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탄수화물 중독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단 것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본능이거든요. 단 거는 원래 사람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것, 당분을 우리는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과당, 자당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한국인들은 주식이 쌀밥 문화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섭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에너지원, 바로 당분과 지방입니다. 이 에너지원은 어떤 형태로 먹든 가공된 형태나 또는 효소가 파괴된 형태가 아닌 자연의 형태로 먹으면 충분히 인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쌀밥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내 쌀밥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분들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당분이 있고 아주 수분이 많은 과일을 한 200g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뭐 바나나 하나 정도, 사과 뭐 작은 거 하나 정도, 이런 걸 일단 드시면 과일의 수분, 과일의 당분이 절대 혈당 상승을 빠르게 일으키지 않아요. 과일은 당분이라서 혈당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요? 라고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은데요. 자연의 산물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해로움을 끼치지 않습니다. 수분이 거의 뭐 90% 정도거든요. 나머지 10% 정도가 당분이고요. 많아봤자 포도 정도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일은 15% 당분인데 여러분 쌀밥은 다 포도당이에요. 씹으면 다 포도당, 100%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수분 약간 있고, 그래서 혈당 상승을 빠르게 하는 것은 바로 흰 쌀밥이 가장 위험한 거죠. 흰 쌀밥이 당주수가 한 75 정도로 훨씬 높고요. 사과 3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도도 46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미 그거보다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과일을 식사 전에 하나 드시면 이제 수분과 이 적절한 이 당분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쌀밥을 이후에 식사를 할 때 혈당 상승이 좀 느리게 되면서 이미 포만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밥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향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또는 빵을 너무 먹고 싶다. 저도 빵 중독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마음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이 빵이 너무 먹고 싶다. 억지로 끊기 너무 어렵잖아요. 빵을 먹기 전에 과일을 하나 먹고 먹자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일을 먹어요. 그 다음에 빵을 드시면 사실 의외로 빵이 예전처럼 그렇게 맛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빵에 굉장히 오랫동안 입맛에 길들여진 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서서히 과일을 먹고 빵을 먹다 보면 내가 빵을 왜 먹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빵의 고소한 맛, 달콤한 맛이 이미 과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과일은 달콤한 맛, 신맛 이게 이제 위주이고, 고소한 맛은 다른 데서 또 충족하시면 돼요. 바로 견과류에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이 굉장히 많죠. 당분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과일을 드시고 견과류를 드시고 그 다음에 빵을 드셔보세요. 훨씬 빵의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보다 맛이 없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느낌이 오시면 이제 빵이 더 이상 중독적으로는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서서히 빵을 끊어갈 수 있게 돼요. 저도 지금은 빵을 봐도 예전처럼 그렇게 욕구가 없어요. 아예 안 먹기보다는 뭐 너무 맛있어 보인다 하면 조금씩 먹지만 예전처럼 막 중독적으로 먹는 현상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주 그냥 특이한 빵, 그냥 소량 먹고 마는데, 바로 과일에 충분한 당분, 그리고 식이섬유, 견과류에 들어있는 고소한 맛, 또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몸에 채워지고 나면 정제 탄수화물 또는 흰쌀밥,
또 빵 이런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분들은 당뇨로 갈 수 있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하시고 또 끊기 어렵다라면 과일과 또 견과류의 힘을 의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